네, 좋아요. 마음을 움직이는 글이라는 주제인데요. 자, 마음은 일단 뇌에 있다고 본다면 오감을 자극하는 글이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감 중에서도 우리 글을 쓸 때는 시각과 청각을 자극시키는 게 좋은 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명하는 글, 장황하게 설명하는 글이라기보다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설명하기보다는 묘사하는 글 있죠.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하는 글. 이런 거는 여러분, 특히 소설에 보면 좀 묘사 같은 표현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그걸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제는. 저도 이게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묘사가 잘 안 돼요. 설명하는 건 쉬운데 묘사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력이 저는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묘사하는 글이 잘 써지진 않는데 이 묘사하는 글이 어떤 글일까라고 찾으려고만 노력해도 이게 보이거든요. 설명하는 글인지 묘사하는 글인지. 그리고 또 거창하고 관념적인 것, 좀 추상적인 거죠, 이런 거는. 그거 말고 구체적이면서도 생생한 게 또 마음 움직이는 글이 될 수 있고요. 그 말은 즉 주변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소재가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겪은 정말 독특한 이야기가 이야기 소재, 그리고 책의 주제가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겪은 그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인다는 얘기는 즉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공감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네. 지난주인지 그걸 드렸잖아요. 그 글감 찾는 법 전자책. 예, 거기서도 썼지만 우리는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다 운동선수가 되고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메달 따는 건 아니죠. 예, 그런 사람보다는 그냥 내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대부분은 그래요. 99.9%는. 예. 평범한 이야기, 평범한 소재거리에서 사람들이 공감을 얻고 그런 거를 봤을 때 마음이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가 다 자기 이야기를 쓸 수 있고 그런 게 글의 주제, 뭐 책의 소재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글쓰기라는 건 어떤 거냐면 눈에 보이듯이 그림같이 쓰기인데 한눈에 볼 수 있게 자기 생각을 밑에 지금 잘렸죠. 이제 보인다. 꼭 한 번씩 그러더라. 한눈에 볼 수 있게 자기 생각을 이미지화 해보는 게 좋대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안 돼요. 왜냐하면 특히, 저는 이제 좌뇌가 많이 발달한 사람이어가지고, 두뇌 유형을 보면, 우뇌형이신 분들은 이게 잘 돼요. 되게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글이나 말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이렇게 이미지로는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해요. 작가들 중에. 그림을 먼저 딱 그린대요. 어떤 게 이렇게 떠오르면. 그렇게 해서 그거를 막 이렇게 묘사하듯이 한다는데, 저는 이런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면, 일단 생각을 하면 이미지화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고, 그거를 글로 한번 써보세요. 누가 한번 이거 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좀 해봐 주세요. 저는 일단 그리는 것도, 그림도 못 그릴 뿐더러, 이게 이미지화가 잘 안 돼. 그냥 글로 표현하기 훨씬 더 저는 쉽고 더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묘사하는 글이 어려워요, 저한테. 음. 이, 지금 색을표 하시는 분들 묘사를 잘하는 분이 계세요, 한 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분을 칭찬하는데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저 누군지 얘기를 안 하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본인이. 다른 사람들이랑 전화 코칭하면, 그분 글 잘 쓴다. 왜 사람들이 이분의 글을 잘 쓴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들도 물론 있는데 묘사를 되게 잘하세요, 이분이. 예, 묘사를 잘해서 사람들이 다른 글이랑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타고난 거거든요. 그분의 타고난 능력인데,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잘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 잘 몰라요. 근데 이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딱 한 분 계세요. 근데 누군지 본인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청각은 시각보다 더 큰 상상력을 일으킨대. 우리가 그렇죠. 예, 뭘 이렇게 딱, 예, 보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소리가 싹 들려. 그러면 너무 무섭죠.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예. 어떤 사람이나 뭐 뭔가가 이렇게 뒤에 따라온 거나 어쨌든 뭐 지나가거나 이렇게 차라리 눈으로 보면 괜찮은데 소리로만 들으면 이게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그런 게 훨씬 더 커집니다. 감각이. 예. 상상력이 훨씬 더 커져서 청각, 소리, 청각을 이용한 글쓰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김경주 시인은 여행을 가서 사진을 안 찍는다고 해요. 소리를 녹음을 한대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녹음한 소리를 듣고 글로 옮기면 훌륭한 글씨 공부가 된다고 해요. 저도 이걸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내가 녹음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내가 여행지에서, 그러니까 왜 청각이 시각보다 더 큰 상상력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아, 맞아. 여기 가서 뭐 했고, 이건 되지만 사실 그거 끝이에요. 그쵸? 예. 잠깐 그 추억 여행 하는 것처럼. 근데 이건 정말 저도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아, 이 강의 준비하면서 나도 꼭 해봐야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글쓰기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소리를 녹음해 와서 그걸 들으면서 쓰면 정말 더 감정을 풍부하게 더 잘 상상력을 동원해 가면서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핸드폰으로 그냥 녹음해서 녹음기도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에. 핸드폰으로 녹음하면 되니까. 그렇죠? 녹음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멋진 일 같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도 소리가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리듬감 있게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곧 문체예요. 그래서 필사를 하라는 게, 잘 쓴 글, 잘 쓴 작가나 뭐 어쨌든 글을 블로그 글을 필사를 하면 그 글의 리듬을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리듬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모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글에 소리가 있는 글은 리듬감 있게 글을 쓰는 거. 이걸 이제 나만의 문체인데 이거는 글을 꾸준히 써야지만 이게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편안한 게 있어요. 이 스타일대로 쓰면 돼요. 뭐가 좋고 어떤 게 더 나은 거고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이건 글이라는 것도 정말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다 자기의 선호가 있죠.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문제를 찾는데 리듬감 있게 쓰려고는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되지는 않고 꾸준히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붉은 글씨를 보시면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글을 잘 쓰고 싶다면 몸을 쓰자. 어, 무슨 얘기냐면 눈, 귀, 코, 입을 여기 보면 안 써야 되는데 입을 자극시키면서 그런 오감을 내가 동원해서 글을 쓰고 독자들한테도 그런 오감을 자극시킬 수 있는 글을 쓰면